오랜만에 바이린 뮌헨이 4대0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틀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올 때마다 핸디캡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경기에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서 휴식을 이제는 좀 빠져서 잠깐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프랑크푸르트전이 언제 있었냐면 10월 6일 경기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이 경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편함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김민재가 아킬레스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훈련도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른 선수들은 훈련을 바로 하는데 김민재는 하루 휴식을 주는 경우도 있었죠. 종종 휴식 한번 주고 그 다음 날부터 김민재는 훈련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치명적인 실수가 종종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게 아무래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100%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콤파니가 김민재를 못 쉬게 하고 있느냐? 특히나 오늘 경기는 심지어 김민재가 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고 싶다라는 의사까지 내비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나오게 됐느냐? 하필 오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렇게 있다가 김민재가 부상이라서 좀 휴식을 위해 빠지면 다이어가 나오면 되거든요, 사실. 다이어가 그리고 백업 수비수로 나와서 이번 시즌에 잘해줬어요. 근데 오늘 하필 김민재가 이제 아킬레스건 염증 문제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바로 며칠 뒤에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우파메카노가 허리 쪽에 통증을 좀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경기 우파메카노가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파니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도 없고 우파메카노도 없는데 다이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다이어와 이토 히로키의 조합 혹은 다이어와 스타니시치의 조합, 이거는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는 못하겠다. 아니면 뭐 다이어랑 고레츠카의 조합, 고레츠카를 수비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바이린 뮌헨은 라인을 높여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눌러주는 수비를 해야 되고 뒷공간이 열리면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플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일단 그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뭐 우파메카노 옆에 나올 때나 아니면 김민재 옆에 나올 때, 그럴 때는 다이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사실은 다이어가 김민재 옆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이어랑 이토, 다이어랑 스타니치, 다이어랑 고레츠카 뭐 이렇게 사실은 라인을 꾸리면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둘 다 안 나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파메카노가 빠졌을 때 그래도 이제 스타니시치는 스피드가 그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니시치를 기용하고 다이어를 옆에 두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였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스타니시치도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콤파니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쉬게 해줘 버리면 다이어의 짝으로 우파메카노가 못 나오고 스타니치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토 히로키가 나오면 되는데 이토 히로키가 어쨌든 다이어랑 이토 히로키 조합은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라인에 나오면 되는데 지난 경기 뭐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셀틱전에.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선발로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토 히로키, 다이어 수비 라인에, 그리고 요 한 자리가 비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이토 히로키가 왼쪽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가 오늘 또 나왔어요. 게헤이루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게 밸런스가 또 안 맞는 거죠. 이토 히로키, 게헤이루 이 왼쪽 라인이 이러면 게헤이루도 느리고요, 다이어도 느리고요, 라이머도 빠른 편은 아니고 이토 히로키도 엄청 느리진 않지만 빠른 편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물론 이제 바이린 뮌헨이 강한 팀이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도 리그 3등이에요 지금. 그리고 마르무시가 이적했다고 하지만 와히라던가 에키티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있어서 이렇게 수비 라인을 구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스타니시치는 기본적으로 위장 문제, 그러니까 약간 뭐 식중독, 배탈이 났다 이런 거고, 우파메카노는 경미한 근육 문제인데 우파메카노는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기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승리를 축하하는
사진인데 김민재 선수가 넋이 나가 있습니다. 순간 포착이겠지만 분명히 오늘 경기하는 거 보면 김민재 선수가 힘들어 보여요. 사실 문제의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굴절이 됐어요. 굴절이 돼서 약간 이 김민재 선수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볼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굴절이 돼서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공격수에게 갈까봐 김민재가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뻗습니다. 그래서 이 볼을 굴절이 됐지만 끊어냈거든요. 아주 잘 끊어낸 동작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발을 쭉 뻗는 이런 동작을 하면 어쨌든 아킬레스건 염증을 달고 있는 상태니까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걷어낸 다음에 김민재가 쓰러져 있습니다. 볼이 이미 방출이 되고 앞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김민재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볼을 끌고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가 올라가는데 여전히 김민재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게 한 2초, 3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일단 통증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쭉 뻗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거의 한 80분쯤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든 상태. 그럴 때 한 번 수비하고 멈춰 있고 한 번 수비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역할이었냐면 달려 나가는 수비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다이어랑 호흡을 맞추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다이어랑 호흡을 맞출 때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냐? 앞쪽에서 일단은 상대가 수비 라인 내릴 때 과감하게 올라가잖아요. 이토이루키도 올라가고 그리고 라이머도 좀 올라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재, 다이어 그리고 파블로비치가 약간 내려옵니다. 요런 3백이거든요. 그러면 앞쪽에서 다이어랑 파블로비치가 싸워주면 김민재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이었어요. 오늘도. 근데 오늘은 유난히 김민재가 달려들어서 압박하는 것보다 다이어가 있으니까 다이어가 이제 김민재가 올라가 버리면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자제하면서 김민재가 뒤에서 요 공간들을 커버하는 날이었습니다. 조금은 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스프린트가 필요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에 좀 무리가 가는 경기였던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를 이렇게 어쨌든 백업으로 기용하면서 다이어가 저렇게 우파메카노나 김민재가 커버를 해주는 역할을 뒤에서 맡아주면 다이어가 은근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서 싸워줄 때 뒤에 있는 선수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재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경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민재뿐만 아니라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는 키미히예요. 근데 키미히도 오늘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나갔어요. 키미히가. 근데 키미히가 오늘 경기까지 몇 경기를 뛰었냐? 35경기를 나왔고요. 오늘 경기 전까지 분데스리가 22경기, 챔피언스리그 10경기, 포칼 3경기, 요 경기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치렀던 모든 경기인데 모든 경기 선발 출장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아무래도 감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감독은 아니다 보니까 선수단에 뭔가 체력적인 좀 휴식이라던가 이제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키미 다음으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가 누구냐? 바로 김민재입니다. 2817분을 뛰고 있는데 김민재는 오늘 경기 전까지 33경기를 뛰었어요. 키미는 35경기잖아요. 김민재는 33경기입니다. 근데 이 33경기가 모두 선발이에요. 키미보다 2경기를 덜 뛴 그 경기들은 그래도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으니까 호펜하임전에 한번 벤치에 앉혔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셀틱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벤치 출발이었어요. 경기에 안 나왔거든요. 요 2경기는 비교적 최근에 너무 아킬레스건 염증 때문에 약간은 몸 상태에 무리가 있으니까 2경기를 빼줬는데 그 2경기를 제외하고는 김민재가 모든 경기 선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엔 선발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36경기를 치렀는데 36경기 중에 김민재는 34경기 선발, 키미히는 36경기 모두 선발인데 오늘 경기는 풀타임을 못 뛰었고 부상으로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풀타임을 뛰었다.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로테이션 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무시알라, 올리세 이런 선수들은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줘요. 근데 왜 김민재, 키미히,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안 돌리냐?
콤파니 감독이 내 축구를 해야 되는데 라인을 올리고 앞쪽에서 압박하고 뒷공간이 넓고 이런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같은 라인을 올려서 눌러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키미는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요 연결고리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연결고리 역할을 키미를 제외하면 파블로비치라던가 고레츠카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저 선수들을 안 뺀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오늘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합니다. 이게 김민재를 혹은 우파메카노를 빼지 못하는 이유예요. 오늘 경기도 리커버리 타임을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26.6초 볼을 뺏겼을 때 다시 볼을 가져오는 시간이 26초가 걸리는데 뮌헨은 13.2초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볼을 압박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필요한 건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이어랑 짝꿍이니까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과감하게 올라와서 싸워줍니다. 오늘은. 그래서 볼이 후방에서 나올 때 다이어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해서 끊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이어가 이제 콤파니 감독이 칭찬을 했던 게 어쨌든 이 선수가 느리지만 그렇지만 나의 역할이 이 팀에서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늘 연구를 한다. 열심히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압박하는 대신에 이렇게 다이어가 올라가서 싸운다. 이러면 뒤에 김민재가 커버를 하는 형태인 거죠. 요 싸워주는 역할까지는 다이어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요렇습니다. 김민재가 볼이 뒤로 빠졌을 때 김민재가 커버를 들어가고요. 이때 다이어가 복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여기서 완전히 달려드는 게 아니라 공격을 지연시켜주면서 다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김민재가 지연시키고 다이어가 돌아와서 안정적인 이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이 장면은 노이어가 전방으로 뻥 찼어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제 노이어랑 동일선상에 있는데 뻥 찬 게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다시 머리에 맞춰서 앞쪽으로 붙여넣습니다. 근데 이 전장면 보면 김민재가 요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볼을 뻥 찼는데 이 앞쪽으로 볼이 떨어지면 오프사이드 라인에 안 걸리는 거예요. 김민재가 가장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재가 뒤에서 볼이 넘어오는 순간 빨리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이어의 롱킥을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다시 안쪽으로 넣었는데 이때 김민재가 빨리 달려나오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김민재의 오늘 또 스프린트를 많이 하면서 이런 플레이들을 콤파니 감독이 원하기 때문에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제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공격에 관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날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 김민재가 이 프랑크푸르트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요 사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올리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김민재의 과감한 스루 패스를 받아서 패스를 넘겨주죠.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올리세가 김민재의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고 패스 요게 연결이 된 거예요. 김민재부터 시작해서 김민재, 올리세, 고레츠카, 무시알라 그리고 무시알라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달려들어가는 사네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여기서 사네가 뛰어들어갈 때 무시알라가 찔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네가 빨리 뛰어들어가니까 올리세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요. 여기서 사네의 크로스, 올리세의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이었죠. 확실히 김민재가 빌드업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준다. 그리고 오늘은 득점까지 할 뻔했어요. 오늘 코너킥 전략이 골키퍼를 방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방해하는 선수가 파블로비치, 김민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파블로비치가 골키퍼를 방해할 때 머리에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랍 골키퍼가 파블로비치와의 몸싸움을 가까스로 이기고 주먹을 뻗었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머리와 골키퍼의 주먹이 동시에 닿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빗나가죠. 이제 이 장면도 결국에는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의 이 제공권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김민재가 가져가는 영향력 자체는 매우 크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중간에 김민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토 히로키가 빠졌어요.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앞서고 있을 때 이토 히로키가 먼저 빠졌거든요. 요럴 때는 그래도 김민재가 아킬레스건염이 있으니까 이토 히로키를 중앙 수비수로 쓰고 김민재를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김민재를 뺄 수 없다는 거. 빠른 수비수가 없다면 콤파니 감독이 불안하다는 거. 유연함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토 히로키나 뭐 스타니시치나 이런 선수들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풀타임을 뛰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 이런 것들이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염이 있지만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힘들었던 기간이 거의 얼추 끝나는 시점이에요. 베르더 브레멘과의 승리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가 3일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주중 경기를 하고 셀틱 원정을 갔다가 3일 뒤에 레버쿠젠을 만났어요. 레버쿠젠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이 경기가 아주 소모가 많았던 경기였죠. 레버쿠젠은 10일을 쉰 상태에서 경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3일밖에 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으니까 저 경기가 체력적으로 레버쿠젠에게 완전히 밀렸던 경기였거든요. 저 경기도 어쨌든 버텨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일 뒤에 셀틱과의 경기가 어려웠지만 또 버텨냈어요.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나왔죠.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또 3일 뒤에 이번에는 리그 3위 프랑크푸르트를 만났는데 오늘은 4대0 그래도 대승을 거두면서 오늘까지 버텨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슈투트가르트전은 그래도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분데스리가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3일마다 이제 경기가 있는 그리고 심지어 레버쿠젠과의 맞대결까지 있었던 아주 이 험난한 일정에서 김민재의 부상을 달고 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은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전은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키가 나온다거나 스타니치가 나온다거나 백업 선수들이 김민재의 자리를 대체해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돼서 시즌 후반기를 잘 치렀으면 하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김민재의 능력이 100%가 발휘가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콤파니 감독도 어느 정도는 김민재가 못 나온다, 우파메카노가 못 나온다, 그러면 어거지로 이런 선수를 쓰는 게 아니라 쉬게 해주고 라인을 약간 너무 올리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